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2022년도 1월 14일날 장마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은 상단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라던가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는 준수하게 나왔으나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가 3월부터 인상이 되겠구나, 혹은 금리가 3회가 아니라 4번 상승이 되겠구나 라는 우려가 덧붙여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당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마이너스 1.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로 마이너스 1.2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파월보다도 비둘기 성향을 굉장히 많이 지닌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분이 오늘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연준의 의장들 역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그래도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샀는가 봤더니 지수 추종 종목과 경기 방어주, 리오프닝주, 은행주에 관심을 가졌고요.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라던가 LG이노텍, 카카오뱅크,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요즘 LG전자가 분위기가 많이 좋죠. LG전자와 LG이노텍, 삼성 SDI와 같은 기업들을 구매를 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엔캠도 관심 있게 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가능성에서 엔캠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의 액입니다. 엔캠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매수세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도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기관 순매도 종목들을 보면은요, 대형주 위주의 순매도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증시에서 업종 상위 부분을 보면은요, 1위는 기타, 2위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3위는 음식료, 담배 및 소매, 그리고 통신 서비스, 그다음 금융 지원 서비스업인데, 원래 음식료로 가야 될 크라운 혜태홀딩스와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로 간 게 아니라 부동산 이슈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1위부터 10위를 보면은요, 사마전자, 하이로닉, 오디텍, 바이오리더스, 코아스, 크라운 혜태홀딩스, 크라운제가, 대웅제약, 로스웰, LIS가 있습니다. 사마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사마콘덴서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에 MLCC를 공급한다 라는 소식에 의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본주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계열사인 사마전자가 상한가를 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다음은 하이로닉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46번째 소확행으로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탈모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하이로닉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디텍은 애플의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꼽는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다음은 바이오리더스입니다. 바이오리더스가 개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을 보인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아스입니다. 이 코아스 하나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은 이슈로 묶인 코아스와 크라운 혜태홀딩스 그리고 크라운 제가가 각각 상한가와 준상한가를 만들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접경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해당 부근에 크라운 계열사와 코아스가 해당 부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파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증시 이슈입니다. 회색 코뿔소가 다가온다라는 이슈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회색 코뿔소는 블랙스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블랙스완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나왔다. 즉
재작년에 코로나 이슈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회색 코뿔소 같은 경우에는 저게 위험인 거는 알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 오지는 않아. 라는 이슈로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회색 코뿔소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가계부채가 지난달에 2천억 원이 증가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달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채의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 보여지는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부채 추이는 1844조 8,933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은 2021년도 3분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가한 부채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나 봤더니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에 유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글로벌 긴축으로 인해서 충격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이 다가왔을 때 당연히 부동산과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주식과 가상화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부채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라던가 가상화폐 투자 혹은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간곡히 제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금리가 1%에서 1.25%로 0.25% 인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1.5%가 되어도 이것은 긴축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열 총재가 1.5% 이상의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보였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린다라던가 한 번에 많은 폭을 올린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12.31%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이노메트리가 2차전지 장비 제조를 기밀 부분으로 붙였기 때문에 이사라고 표현만 되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사에 납품을 하면서 최근 매출액 대비 13.37%의 수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 판단 유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당사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간의 기업 결합건을 심사했으며 2022년도 1월 13일 기업 결합을 불허한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가 오늘 3프로에서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을 하자고 하면은 국내 조선 기업들이 지금 현재 1, 2, 3위를 혹은 1, 2, 4위를 앞다투고 있는데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판가가 낮아지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로 결합을 해서 보완을 하고 영업이익을 늘리고 서로 상부상조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냈는데 이것이 불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조선해양은 마이너스 1.6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해당 부분 때문에 수급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큰 숲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1월 25일과 26일에 있는 FOMC 회의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둘기 성향을 지니고 있는 분들조차도 3월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1월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그리고 3월에 경제 전망 요약과 관련된 회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월에 FOMC 회의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지 라기보다는 해당 변동성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확인을 하시고 분할 접근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달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90건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대비하면은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정말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겠다. 물론 단타로 들어가는 건 괜찮다 생각이 되겠지만 내가 좋은 종목, 내가 뭐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라던가 기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실적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 금리 인상하는 시기까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듣고 알뜰맨이 이랬으니까 이래야지 라기보다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하시고 지금 시장이 이렇구나 라고 해서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수는 정말 꼭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장마감 정리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